영화의 위세가 강했던 시기. 다들 영화 하는 시대가 또 있는 거예요. 영화가 되게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영화 문화 자체에 대해서 그 분위기 안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즐거웠어요, 그 시기가. 책으로 영화 봤다라고 해요. 공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목말랐던 거죠. 영화를 보고 싶다. 실제로 보고 싶은 갈급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일까? 영화 서클 이런 얘기가 뭐 늘 있었던 것처럼 느낌이 오지만 그리고 나머지 서클도 옛날부터 있었겠지. 학생운동이면 70년대부터 있었겠지. 그게 아니고 딱 폭증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84년도였던 것 같은데 85년도에 막 갑자기 동아리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젊은 영화 학도죠. 영화 학도가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영화 학도라고 할 수 없는 게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영화라는 매체에 새롭게 접근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명동성당 상영 투쟁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할 때 보면 비디오 데크로 일단 영화 틀고 비디오 데크 없으면 카메라에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카메라 자체가 데크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싸집어주고 가가지고 현장에 상영 투쟁을 하기가 되게 쉬운 매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튼다. 근데 뭐 사수대가 필요하니까 다 막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이렇게 지키는 운동을 했었고, 근데 관람객들은 학생이 아니고 아마 주변의 노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수원 지역의 노동자들이 한 500명 정도가 오셨고, 되게 낯선 풍경이었죠.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토론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어울려서 술 마시고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운동이 갖고 있는 거리감을 없애는 섞여서 민중성을 실천할 수 있는,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영화 혹은 연극이라고 하는 문화운동 현장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파업 전향을 했었는데 조금 되게 놀랬었어요. 그때에 뭐 독립영화고 16mm 필름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뭐 극장에서 하는 상업영화에 비해서 만듦새라든가 배우의 연기라든가 영화의 주제라든가 논리가 거의 뭐 떨어지지 않았고. 저 영화는 누가 만들지? 어떤 계기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됐나? 그래서 영화운동 단체라는 곳이 있네? 이렇게 점점 더 다가가게 되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종의 다양한 영화에 관한 꿈을 꾸던 사람들이 점점 더 영화 속으로 다가오게 했던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됐던 거죠. 문화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 예술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집단적인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겠다 우리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개하는 우리의 생각과 활동들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고, 영화는 그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가 작품과 함께 뭔가 강의를 하는, 나중에 시네마테크로 가게 되는 어떤 그 다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자료를 보면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나올 텐데, 거기에 영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로 보게 되면 막 복사해가지고 비가 막 지지지 오는 건데, 여기선 그래도 제대로 된 화질의 영화들을 그래도 아주 거기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였어요. 정말 귀한 비디오 자료들을 이게 이 창고 안에서 썩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무덤 안에 있는 거지. 이걸 보게 하자.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랬던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덱스를 만들고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왜 이렇게 넘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뭐 감독별, 뭐 연도별, 뭐 나라별 이렇게 해서 한 5-6박스 정도 이렇게 앞에 놓고 되게 흐뭇해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가 영화관과 1895인가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1895 느낌도 그랬죠. 약간 턱이 높다. 턱이 높고 특별한 애들이라는 느낌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영경이라는 한 사람을 189랑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당시에 시네마텍 활동이라고 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335 우리는 좀 그나마 영화를 프랑스 문화원에서 맛보긴 했지만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 대학로에다 뭐 만들어가지고. 첫날 만났는데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같이 계속 미팅을 했어요.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그 당시엔 비디오밖에 없어요. 비디오 다 모아보자. 어쨌든 24시간 학교를 가면서 1895라는 공간을 알게 된 거지. 24시간 영화학교와 카메라를 든 사람은 둘 다 이영경 씨 아이디어예요. 많은 선배들이 지금 유학에서 돌아왔고 그들이 배웠던 거를 우리가 배우면 안 돼?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까?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거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대학교에 뿌리고 전화가 막 불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배울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굶주렸구나. 오어머니 당신한테 이렇게 그때 우리가 뭐 하나 붙여놨던 것 같고 감독님이 먼저 제안을 했나 우리가 제안을 했나 그래서 이제 그걸 상영을 한번 하자.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게 많은 영화였어요. 틀려고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오픈됐는지 모르겠어요. 안정수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제 연락이 됐던 거고 그분이 오셨어요. 시사회를 하다가 그러다가 경찰들이 덮쳐가지고 영화공간 189 아니요 사람들이 잡혀갔었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설득이 됐나? 그래서 그날 가시고 우리가 하여튼 그날 나왔어요. 그 다음날 나왔어요. 문학교 서울 자체는 91년도에 생겨가지고 이제 뭐 워크숍 같은 거 하고 뭐 강좌 같은 거 하고 청소년 뭐 영화 제작 교실 같은 걸 하고 그때는 저희가 없을 때 대표님 최정은 대표님께서 하고 계셨던 거고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는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제 짐자무실 에어가락스 영화제를 처음 한 거죠. 문학교서울 회원제였기 때문에 영화 한 편만 볼 수가 없었어요. 영화를 보려면 처음에 오면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고 쿠폰을 사야 돼요. 근데 그게 저희 이제 되게 문턱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운영해야지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불법이잖아요. 비디오를 영화를 트는 게 심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원제라는 그 규정을 만든 거고 비디오 라이브러리 작품 목록을 보니까 한 60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95년도인가 96년도니까 시작한 지 뭐 한 2, 3년 예. 이걸 어떻게 보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우리는 이제 다른 시네마테크랑 다른 게 영화 앞에 영화 해설을 한다. 그래서 영화가 뭐 10편, 20편 정해지면 한 사람이 2개씩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글 쓰고 그 영화 상영할 때 자기가 해설을 해야 돼요. 이 영화는 뭐 어떤 감독의 몇 년도 영화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뭘 만든 계기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했죠. 번역을 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두 편만 해도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문학교 서울에
월급이 작잖아요. 그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자막 상영을 되게 원칙으로 했고 어쨌든 영화를 구해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막이 있어서 그게 이제 편하게 조금 다른 데보다는 볼 수 있었고 시네마테크를 하면서 좀 새로운 영화 읽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보고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영화만 트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과 어떤 소통을 할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토를 만들고 뭐 새로운 영화 읽기의 제안이라는 슬로건도 있었고 좋은 영화는 좋은 관객이 만든다. 그래서 그냥 영화를 단순하게 보는 동호회나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가진 뭐 이런 민간 시네마테크 조직이다라는 정체성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계들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랑 뭐 같이 또 얘기도 나누면 술 한잔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다음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에너지가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PC통신이 단말기와 파란 화면에서 점차 그래픽이 생기고 막 그 시기에 계속 PC통신과 연기를 했었다고 할 수 있고요. PC통신 때는 저는 마케팅 하고 있었죠. 그래서 PC통신 동호회, 영화 동호회 뭐 영퀴 하여튼 예, 유명한 데는 반드시 시삽 그때 당시 시삽이라고 했어요. 모여서도 연기예요. 음성으로. 네, 이렇게 쭉 막 이러면서. 그때 뭐 어떤 문화적 열기가 되게 뭐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뭐 담론이 신세대 담론도 있었고 뭐 삐삐도 나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한쪽은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고 한쪽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영화가 갖고 있는 직자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곳곳에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할 수 있었다. 이런저런 이론과 실제와 이런 매니아 문화, 그러니까 수용자의 문화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여서 뭔가 계속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부산영화제를 시작하니까 전국의 그 열혈 영화광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광복동 거리를 다 채운 거예요. 저도 시네필이었으니까 맨날 비디오로 보다가 필름으로 보는 거니까 그때는 뭐 시네필 뭐 거의 다 20편 넘게 봤으니까 이 필름으로 그 극장에서 정말 막 감독이 와서 많이 보셨죠? 외국에서 감독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이거는 너무 레벨이 다른 대흥분 이런 게 가능하다니. 부산영화제를 성공시킨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 관객들이에요. 영화제의 젊은 관객들. 예술영화와 대중영화가 완전히 분화되기 이전에 영화 시대가 존재했던 거죠. 영화광들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